자, 핫이슈 시간이에요.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서 경인지역 출신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이원욱 의원 만나볼 텐데요. 최고위원에 도전한 화성을 이원욱 의원이 느끼는 주요 현안, 현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원욱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예. 우리 이원욱 의원께서는 그 삼선 의원으로서 그 지난 10년간 국회 출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고 또 겪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에 이원욱 의원의 그 최고위원 도전이 또 당위성을 갖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먼저 이 최고위원에 도전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뭔지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러게요. 먼저 역대 최고로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바비가 네. 상승하고 있는데요. 태풍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국회의원 생활 9년 차이긴 하지만 실제 당 생활은 김대중 대통령 선거 때부터 해서 22년 차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많은 동료 의원들이 당정청의 소통을 가장 잘할 삼선 의원이 최고위원회에 한번 들어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등등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이원욱 정도 되는 전략가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권유가 있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권유할 때 그걸 자임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다라고 해서 결심을 하게 됐는데 예. 우리가 집권여당으로서 아니면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기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최고위원에 대해서 잘 만들어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그 우리 정부의 최고 현안이 역시 이제 경제 안정화라고 또 판단을 하시고 네. 서민 경제 안정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셨어요. 네. 참 메비우스 띠처럼 끊을 수 없는 이 악순환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정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변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지방의 소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혀 만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 이런 걸 생각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제대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지점입니다. 예. 근데 좀 더 그 진영의 눈이 아닌 객관적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보이거든요. 의제가 비슷해 보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MB 대통령 때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같은 한나라당이 같은 정권 계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싹 없어져 버렸는데 그것이 계속 지속됐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그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로 거듭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 박근혜 정부 때도 창조경제라고 하는 게 있었죠. 예, 예. 저희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등을 중요한 의제라고 보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다듬어진 내용이 혁신 성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너무 진영의 문제로 따지지 말고 좀 그렇게 좀 객관화된 눈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눈으로 본다면 그리고 그거를 야당과도 충분히 소통을 해나간다면 예. 보다 더 한국 사회의 경제적 희망을 만들 수 있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이원욱 의원께서도 이제 재난지원금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이냐, 뭐 전 국민 지급이냐는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하루라도 빨리 추석 명절 전에 이 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주장을 예, 하셨어요. 예. 자, 그런데 코로나 19의 이 비상 사태 속 분위기에서 네. 이 명절 전 지원금 지급은 너무 이거 위험한 것 아니냐. 경제를 살리려다가 오히려 확진자만 더 속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분분하던데 이 부분은 우리 이원욱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굉장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게 빠진 층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각종 통계를 보면 나옵니다. 뭐 일용 임시직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대폭적으로 늘어났고요. 네. 뭐 고용 없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그런 분들을 국가가 어떻게 먹여 살리고 어떻게 제대로 안정화시킬 것인가, 최소한의 지원책이라도 강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 국가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네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실업 사태로 당장에 추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시름에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보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인가요? 전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소득층한테 추가 돈들이 들어간다면은 뭐 다른 데 소비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분들은 연명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한시라도 빨리, 하여튼 추석 전에, 추석을 그나마 작은 돈이라도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을 갖고 그 희망을 갖고 좀 그나마 행복을 가지면서 작은 행복이라도 누리면서 예.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당장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의원께서 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또 이제 발의를 하셨어요. 네. 이 고향사랑 기부금 이게 뭐 어떤 법률안 아닙니까? 그 이제 자기가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예. 자기 동네에 자기 지역의 자기 출신의 그 출향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부금품을 좀 모집하자라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우리 저 이원욱 의원께서는 이제 충남 보령 출신이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저는 워낙이 돈이 없는 사람이어서 저랑 비슷하시네요. 예, 예.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뭐 하여튼 이런 사람이어서 그런다 하더라도 사실은 기부라고 하는 게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변에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000원이건 1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하긴 어려운 사람이 더 기부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실제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알아준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그런 것이 생긴다면은 한 달에 뭐 10만 원씩 5만 원이건 10만 원이건 해서 꾸준하게 그러니까 한 번에 100만 원 내긴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고향을 위해서 이제 계속 기부를 해나가면 그 돈을 해나갈 수 있고 그 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지금은 기부하면은 너무나 많은 이것이 뭐랄까 증여세도 내야 되고 등등 굉장히 복잡한 가중된 기부에 대한 세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법인세라든가 개인 소득세를 축소시킴으로 해가지고 기부를 활성화하고 고향에 한해서 고향에 한해서 기부금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 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강화하자 뭐 이런 법률안이었나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런 기부를 하면은 고향에서는 지역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사히 답례품으로 줄 수 있게 하고. 되게 또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본인은 나는 고향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고향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받을 수 있으니 고향에 그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뭐 식품 생산업체들 이런 데들이 이제 산업이 활성화되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겠죠. 법률안 뭐 이렇게 개정안을 많이 또 부지런하신 분이세요. 저 이원욱 의원이 보니까 네. 국회의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또 그 감염 예방법 개정안을 또 발의를 하셨던데요. 네. 이것도 또 어떤 조항들이 좀 변형이 된 겁니까? 감염병 예방 지금 법적인 미비상 이번에 정광훈 목사 사태 8.15 사태를 보니까
좀 감염병과 관련된 법적인 미비 조항들이 좀 보였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방역 예. 당국이 사랑제일교회를 가서 조사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위력으로 방해해가지고 결국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뭐 그런 거를 근데 지금 현재 그걸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또 하나 파주 격리시설에 격리를 시켰는데 그 확진 환자가 탈출해가지고 서울을 돌아다니다가 부천에서 잡혔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세 번째, 이번에 8.15 집회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무지하게 양산이 됐는데, 예. 뭐 사람이 차벽을 뚫고 2명이 나왔는데 압사돼가지고 죽었다는 둥, 뭐 이런 사진들이 막 실리고, 그리고 가짜뉴스가 양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짜뉴스 정말 나쁘잖아요. 그럼요. 그걸 예.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오인하게 되겠습니까? 어떤 또한, 그러면은 그 조항에 이렇게 추가를 하신 거네요. 이 그렇죠. 저 안에. 그걸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서 주로 이제 세 가지 예. 처벌 근거 조항을 이제 만들고 좀 있었던 것은 좀 처벌 조항을 상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최고위원 후보 기호 몇 번이시죠? 기호 행운의 넘버 럭키 세븐 기호 7번입니다. 행운의 번호 7번이신데. 네. 우리 이원욱 의원이자 후보님. 예. 참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또 의원이시기 때문에 삼선까지 또 가능했던 거겠죠. 네. 그렇게 이제 또 이번에 최고위원이 되시면은 원내에서 어떤 역할을, 만약에 최고위원이 되시면은 어떤 역할을 하실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민 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고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강한 민주당으로 대선 승리에 기여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8.15 때 우리 기본권과 인권을 중시하는 헌법 10조의 시대를 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여기에 사실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기본권과 인권,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청년의 암울한 미래, 뭐 이런 거 전부 사실은 기본권과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라고 한다면 출산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회 양극화도 없어지게 될 거고, 예. 이런 것들이 거기에 헌법 10조에 담겨 있다라고 보고. 저는 최고위원 되면 가장 먼저 국회에서 헌법 10조 위원회를 야당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야당과 함께.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시대 정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볼 것인가 그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해볼 예정인데. 예. 민주당 전당대회 오늘 권리당원에 대해서는 ARS 투표가 진행되고요. 예. 저희 전국대의원은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아직 제가 인지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많은 인지도가 낮지 않으시던데요? 요새 뭐 뜨겁던데요? 아닙니다. 그게 인지도를 높이는데 축적의 시간이 좀 필요한데 저 원래 기자들한테는 인지도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들한테는 인지도가 굉장히 낮아서 걱정인데요. 투표 안 하신 당원님들한테는 이원욱이 강한 민주당 만들어가고 대선도 승리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의 전략가 이원욱 한번 믿어주시고 부디 이원욱 좀 한번 투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 행운의 번호죠 7번. 네. 이원욱 의원. 이번 대회를 통해서 꼭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화성을 이원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